네. 이거 녹화는 신청 받을 때 녹화한다고 해서 동의를 다 하셨을 거예요. 저번에 파티룸 강의할 때 처음에 제가 녹화 안 눌러가지고 중간에 처음부터 중간까지 잘려가지고 네 제가 여기 녹화하고 별표까지 쳐놨는데 또 그냥 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 강의를 할 거고 저는 전자책 강의 이번에 또 처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도 지금 파티룸 창업 운영 관련된 전자책을 써서 판매해가지고 이제 월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조금 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편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약 한 90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넘어가지. 네. 목차는 첫 번째 전자책 제작 및 판매 A to G. 어떤 과정으로 이제 가냐, 그걸 먼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전자책 유형. 이건 주제 관련된 유형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전자책 작성 팁. 여기 플러스해서 판매 팁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책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월에 얼만큼 벌고 있냐. 이거를 실제로 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이 수익 공개가 쉽지 않은데 좀 뭔가 수익 공개 제가 뭐 에어비앤비든 뭐 파티룸이든 수익 공개를 무조건 다 하는데 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떨리긴 하는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아, 맞다. 먼저 이 강의는 창업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데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서비스고요. 그래서 예비 및 초보 창업자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고, 근데 사업 분야는 이제 사업 교육과 네트워킹, 기타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 교육으로는 이제 크게 공간 대여 사업과 그다음에 지식 창업이 있고 공간 대여 사업 안에 에어비앤비랑 파티룸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랑 파티룸 지금 강의랑 컨설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듯이 뭐, 어, 뭐 매월 할 때도 있었고 뭐 두 달에 한 번 한 적도 있었고 지금까지 총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도 이제 진행하고 그런 네트워킹 그다음에 기타로는 뭐 번개 모임이라든지 뭐 그때 같이 등산도 같이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라는 그런 보드 게임도 같이 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2월 3일 날에 저희 창업 트레이닝 스쿨이랑 그 에어비앤비 모임이랑 같이 콜라보로 이번에는 좀 진행하려고 하고 진행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직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 조율 되시는 대표님들, 뭐 한현미 대표님도 시간 되시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음. 그리고 창업 트레이닝 스쿨에서는 12월은 오늘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1월은 이제 12월은 강의는 이제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캠핑 페어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찍어온 사진이나 인사이트들을 이제 캠핑장 파티룸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칼럼을 하나 쓸 거예요. 다음 주까지 쓸 게 목표긴 한데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은 이제 책 리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3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데 되게 도움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3을 공간 대여 사업에 좀 포커스를 두고 네, 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 저녁 8시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일자는 뭐 카페나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자책 소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책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실 분, 8주. 사실 마음 같아서는 6주로 하고 싶은데, 다들 또 바쁘실 테니까 8주 안에 진짜로 전자책을 같이 제작하고 판매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해서 뭐 제가 이제 좀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뭐 주제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쓰고 났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돌려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한다든지 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완성도가 올라가요. 왜냐면 다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글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후기 작업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뭐 비용을 받고 진행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시간을 이제 8주 동안 매주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엄청 뭐 저도 엄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3만 원에서 5만 원 한 사람당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정 관리해주고 코칭 정도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나 네, 저희 창업 트레이닝 스쿨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가 될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책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사업이란 네, 한글이나 워드로 만든 문서를 PDF 형태로 저장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PDF 형태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구글 독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또 판매도 하더라고요. 여태껏 보통 생각했을 때는 이제 PDF 파일이다. 그래서 판매 채널은 지금 타링이나 크몽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프립이라는 데도 있었는데, 어, 그 전자책을 이제 따로 했다가 인기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전자책을 판매 안 하고 있고, 근데 기존에 판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판매를 하실 수 있고, 뭐 클래스 U나 클래스 101 등에서도 이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것 같아요. 점점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 가성비업 리스크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파티룸 창업과 운영의 비밀. 그래서 주위에 아시는 파티룸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드렸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장점 소자본 창업입니다. 말이 꼬이네요. 소자본 창업. 음. 저도 이거 강의 하나 듣고 강의 13만 원인가? 타링에서 유명하신 분 있어요. 유성우 씨라고. 그분 근데 타링에서는 이제 강의 안 하시고 이제 크몽이랑 자체 플랫폼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강의랑 이제 전자책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분 거 13만 원 주고 VOD 타링에서 강의 듣고 그거 듣고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월 순수익이 15만 원 정도거든요. 올해만. 15만 원씩 하면 벌써 11개월이면은 100만 원 넘게 버는 건데. 그리고 사실 지금 소자본 창업도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무료 강의, 무료 콘텐츠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발품만 판다면 진짜 자본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만 한번 작성하면 충분한 자동화 수익이 된다. 이거는 사실 블로그나 요새 이제 블로그도 이제 투자로 많이 나오잖아요. 티스토리도 그렇고. 근데 블로그나 티스토리는 저도 블로그 해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 관리를 해줘야 돼. 뭐 댓글 관리, 뭐 댓글 달면 답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웃 탐방이라고 하죠. 가가지고 뭐 이웃들 글도 들어가서 좋아요도 해주고 댓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뭐 두 번이든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올려줘야 블로그가 이제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성장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수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얘는 처음에 쓸 때, 처음에 뭐 6주든 8주든 제대로만 써가지고 딱 올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이후로는 그냥 뭐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파일을 올려놓고 자동 메시지 입력해버리면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 결제를 했다? 그럼 그냥 자동으로 가요. 안내 메시지랑 파일이 가든지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이 생겨서 구매자가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운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만 처음에만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자동화 수익이 된다. 뒤에서 제 예시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 이게 전문성이 증가하거든요. 어찌됐건 이게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시행착오를 줄이는 파트너 창업과 운영의 비밀 저자. 이렇게 하면 저의 그 전문성이나 그게 몸값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 창업은 이제 나의 퍼스널 브랜딩 하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되게 좋고 되게 좋아요. 블로그 운영보다 책 한 권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티룸 창업 관련된 블로그 운영 이것보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파티룸 창업과 운영의 비밀 저자 이게 훨씬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확장 가능성은 이제 세 번째랑 이제 조금 같은 계열인데 지식 사업으로 이제 확장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파티룸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종이책은 내년에 그러니까 전자책 가지고 이제 종이책도 쓸 건데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하다. 음, 그런 거.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게 책은 이제 지식의 정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전자책 쓰면서 이게 70몇 페이지인가 그럴 텐데 진짜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내용을 강의로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툭 편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책에는 이제 써야 되고 그게 계속 가니까 한 세 번 생각하게 돼요.
한 세 번은 생각해서 쓰게 되고, 그다음에 문장도 뭐 구조를 뭐 이렇게도 썼다가 이렇게도 썼다가 뭐 그런 식으로 또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갖고 있었던 지식들을 또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책을 쓰면서 더 막연했던 거를 다시 좀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새 다시 텍스트 컨텐츠, 그러니까 뭐 블로그라든지 티스토리라든지 뭐 전자책이라든지 그런 텍스트 컨텐츠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자책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단점, 이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주제 선정이 어려워. 어떤 주제로 책을 써야 될까? 그 어려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쓰기 어려워. 글을 이제 전문적으로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신청하실 때 제가 이제 텍스트 컨텐츠를 뭐 만들어 본 적이 있냐 이런 것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블로그에 제가 파티룸 창업이나 운영 관련된 칼럼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 할 때 그 칼럼 중에 진짜 잘 쓴 블로그 포스팅들 혹은 이 책의 주제랑 맞는 포스팅들의 내용을 좀 복붙해서 썼어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좀 수월하기도 했고, 음, 수월했어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정보의 신속성 하락. 이게 지금 제가 전자책을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가지고 지금이랑은 조금 안 맞는 내용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개정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개정판을 내면 돼요. 개정판을 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주제의 전도책을 또 다시 쓰면 돼요. 근데 처음에 쓸 때 조금 많이 잘 써야 돼요. 여기서 잘이라는 건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들, 그런 거를 좀 노른자 정보들을 써야 그게 정보의 신속성이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제가 쓸 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은 또 다른 대표님의 경험을 통해서 채웠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열심히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래도 팔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단점은 제가 또 도움을 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한 장점과 단점은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 제작 및 판매 A2G. 총 이렇게 다섯 개 과정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처음에 주제 선정. 어떤 주제로 쓸 건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책을 쓸 건지, 그다음에 개요 짜기.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요를 진짜 잘 짜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판매 플랫폼 확인. 요거랑 이제 개요 짜기가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 플랫폼 확인이 맨 처음에 갈 수도 있는데, 이제 판매 플랫폼에서 왜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서 그걸 정해줘요. 양식을. 글자 크기, 뭐 자간, 뭐 페이지 분량 뭐 이런 거를 정해줘요.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써야 나중에 이제 일을 두 번 안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열심히 전자책을 써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을 등록하고 판매하고. 근데 플랫폼 등록을 하기 전에 자기 전문가를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타린 같은 경우에는 튜터, 그다음에 크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먼저 자기가 그거를 먼저 판매할 수 있는, 그냥 이제 일반 회원은 그냥 구매만 할 수 있는 회원인 거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나 튜터로 등록해서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근데 올린 다음에도 바로 안 나요. 승인하는데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과정으로 진행됐다. 하나씩 볼까요? 주제 선정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 이건데 제가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은, 팔리기 전에는 이 주제의 전자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릴까 안 팔릴까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렇게 써놓고 제대로 이제 쓰고 뭐 후기도 하고 했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제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쓰기도 전에 이렇게 속단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2020년도에 저한테 파티룸 강의 두 번 듣고 PC방 파티룸 창업하신 분이 있었어요. 일산에. 그분 처음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파티룸 하면 흰색의 그런 우드형 가구에 여자들이 와서 브라이덜 샤워하고 생일 파티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완전 다 검은색의
컴퓨터 있고 남자들을 위한 파티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될까? 그래서 대표님 만약에 3개월 해보시고 안 돼요. 빨리 바꾸세요 그랬거든요. 요새 가장 핫한 파티룸 중에 하나가 PC방 파티룸. 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속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어, 속단하지 마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내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주제로 쓰시는 게 좋아요. 내가 1시간 이상 남들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주제. 저는 그게 파티룸이었어요. 네. 다들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본인의 이제 전문성에 대한 얘기든 특별한 경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좀 한 여러 개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 3개에서 5개 한 다음에 그중에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를 해서 그걸로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참고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몽에 전자책 카테고리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주간 1위부터 10위 해서 1위부터 30위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인기 있는 잘 팔리는 파티룸 전자책 주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통 요새는 투잡이나 재테크 관련된 게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 스마트 스토어, 자동 매매, 자면서 돈 버는 기술 뭐 이런 거 많죠. 이거랑 뭐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 이런 게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요 짜기. 개요 짜기는 진짜 자세하게 짜야 돼요. 그 내용 자세한 내용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플랫폼 확인은 일단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판매자 전문가로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서 최소 분량이랑 글자 크기, 자간 이런 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거든요. 제가 판매할 때만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네. 다음 바로 슬라이드 나오는데 진짜 자세하게 완전 크몬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까지 아예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꼭 확인하셨다가 나중 가서 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일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포기하게 돼요. 짜증나고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전자책 작성. 첫 번째는 주제 및 개요가 불명확하면 쓰기 어렵다. 그다음에 일관성 없는 글씨가 돼요. 그러니까 막 써요. 쓰다 보면 이 얘기 갑자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게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뒤에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저도 다른 전자책 구매해서 봤거든요. 근데 좀 뭐 제가 쓴 거지만 와 내가 진짜 전자책을 잘 썼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어떤 책 봤는데 내용이 일로 막 이렇게 기승전결이라든지 그 카테고리가 없이 들쑥날쑥 막 이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개요를 좀 충분하게 써야 돼요. 다음에 작성할 때 팁, 몰아서 쓰지 않기. 계속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줄이라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또 이제 한 줄 쓰다 보면 그게 2줄이 되고 3줄이 되고 한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뭐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링크. 이게 어 뒤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겠지만 이게 전자책은 모바일이나 PC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 클릭했을 때 넘어갈 수 있게끔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참고 자료라든지 뭐 구매 링크라든지 이런 거. 왜냐면 종이책은 그런 게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를 꼭 넣어라. 되게 유용하다. 다음에 5번째는 플랫폼 등록 및 판매. 미리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을 알고 작성해야 나중에 시간 낭비 안 한다. 음. 그리고 저도 타링은 쉽게 됐는데 크몽에서 계속 반려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반려하면 크몽에서 왜 반려됐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꼼꼼하게 안 봤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계속 반려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안 팔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크몽에서 한동안 안 팔았어. 에이씨 안 팔아. 타링에서만 팔아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등록해서 이제 크몽에서도 팔고 있고 크몽이 수수료가 더 싸요. 근데 수수료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크몽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요. 그다음에 그 판매 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보면 반려하면 꼼꼼하게 사유를 꼭 잘 알려줘요. 구체적으로 왜 반려가 났는지 그 사유를 확인해서 수정해서 재등록하면 된다. 네. 판매 플랫폼 볼 건데 일단은 뭐 돈 관련돼서만 먼저 가장 관심 있으니까 그거부터 이제 타링부터 말씀드려요. 정산 주기는 원래 이제 정산 신청할 때마다 2, 3일 내로 바로바로 됐었어요.
타링이. 근데 최근에 매월 15일이랑 30일 이렇게 두 번에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저는 14일 날 판매됐는데 정산 신청을 안 했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후에 신청해서 30일 날 받았어요. 근데 이건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정산 신청을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정산 안 해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전자책 관련 제작해서 분량은 최소 50페이지, 표지 및 목차 제외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그다음에 행가는 이제 글씨 위 아래 그거죠. 간격이죠. 워드 기준으로 1.15. 그다음에 출처 각주 참고 문헌은 꼭 표시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요게 이제 타링의 뭐라 그러지? 수수료? 정산금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일단 부가세 10%를 뗍니다. 그 다음에 그 뗀 거에 연결 수수료 20%를 떼요. 되게 많이 떼요. 그런 다음에 소득세 3.3%를 또 빼요. 그래서 10,000원에 판매를 했을 때 나한테 총 들어오는 최종 들어오는 거는 7,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링에 39,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한테 정산돼서 들어오는 게 한 28,000원 정도. 그다음에 요것도 타링에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자세하게. 타링 들어가서 전문가 들어가고 이제 전자책 등록하려고 하면은 매뉴얼 뭐 가이드가 있어서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폰트 크기, 행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무료 폰트 이런 것도 사용하라고 하고 저작권 표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복붙하면 돼요. 저도 복붙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워터마크 넣어라. 왜냐면 이제 또 베끼시는 분들, 카피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친절하게 여기 밑에 보면 문서에 워터마크 삽입하기 있죠. 그거 클릭하면 또 워터마크 어떻게 삽입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줘요. 근데 이렇게 진짜 꼼꼼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몽은 먼저 정산 주기부터. 크몽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은 당일이나 다음 날에 해줘요. 뭐 주말이나 뭐 연휴에 따르면 조금 딜레이 되겠지만, 근데 얘도 신청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해줘요. 그래야 돈 줘요. 그다음에 얘는 좀 짜증나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9시부터 3시인가? 딱 그때만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면 바로 정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크몽은 이제 그 구매자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구매 완료를 눌러줘요. 구매 완료를 눌러줘서 구매가 확정이 된 이후에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게 좀 불편하고. 근데 만약에 그거 구매 완료를 안 하면 일주일이었나? 2주일이었나? 특정 기간 지나가면 자동으로 똑같죠? 네이버랑. 네, 구매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크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전자책 친화 정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자책만 따로 검색할 수 있는 별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썸네일에 그 전자책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이건 이제 타닝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어 디테일한 선 엄청 디테일하게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심지어 템플릿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워드로. 그래서 그거 그대로 거기에 내용만 작성하면 됐다. 이 참고는 지금 줌으로 했을 때 누르면은 되게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눌러보지 않고 이 자료 공유해 드릴 거예요. 카페 통해서. 그때 받으셔서 한번 클릭해 보셔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책 관련 요거 첫 번째 환불이 안 돼요. 네, 양아치 방지기. 본 다음에 환불에 그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전자책 다운받아서 다 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하면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실 텐데 크몬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아예 안 돼요. 근데 타링은 제가 문의를 했거든요. 전자책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분량은 최소 20페이지. 세로일 때. 그다음에 가로는 최소 30페이지. 타링보다는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용이 50페이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크몽을 통해서 먼저 한번 판매를 해보시다가 개정판이 이제 나중에 돼서 개정판을 만들어서 50페이지 넘어갔다. 그때는 크몽 타링 두 군데 다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페이지가 진짜 상당히 많거든요. 써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20페이지, 30페이지로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전자책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링이랑 좀 차별화를 둔 것 같아요. 크기는 똑같이 12폰트. 그다음에 행간은 얘는 조금 넓어요. 크몽은. 네. 1.5. 그다음에 한글은 160. 네. 요거는 이제 크몽의 수익금 계산인데 보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총 수익에서 판매 수수료를 떼는데 판매 수수료가 서비스 이용료,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 그다음에 부가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또 금액에 따라서 또 서비스 이용료가 달라요. 음. 그래서 보면 뭐 350만 원짜리 350만 원짜리 판매하면은 이제 50만 원까지는 15%, 그다음에 뭐 150만 원 8%, 뭐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다행히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뭐 카테고리 전자책뿐만 아니라 강의가 됐던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위 카테고리 주제죠. 그걸 한 다음에 거래 얼마에 팔지 입력하면 수익을 이렇게 계산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몽이 타링보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더 좋죠. 3만 1,000원 정도, 한 3,000원 정도 더 이제 크몽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몽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전자책 VOD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 있어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그 밑에 클릭해 보면 또 이제 전자책 VOD 막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그 전자책을 클릭하면 딱 전자책만 네,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썸네일에 이제 좌측 상단에 전자책 이렇게도 또 적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클라우드 펀딩. 그리고 크몽 전자책 등록 가이드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템플릿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등록 기준 작성하기, 등록하기 이렇게 누르면 여기 세세하게 정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템플릿이에요. 제가 다운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만 쓰면 돼요. 너무 편해졌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음에 세 번째 판매 플랫폼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펀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실 네. 와디즈죠. 이렇게 와디즈에도 전자책이 많이 있어요. 음. 종이책이 초반에 이제 전자책이 인기 있기 전에는 종이책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책이 인기 있다 보니까 전자책도 이런 식으로 와디즈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이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공을 들여야 돼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렵다라는 게 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어쨌건 클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펀딩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것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모아서 클라우드 펀딩을 받으면은 10명한테 파는 거지 딱 그 일정 기간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자동화 수익이랑은 조금 맞지는 않는 거.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잘 팔린 것들은 앵콜을 또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1년에 뭐 한두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인 SNS.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업 트레이닝 스쿨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 개인 블로그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링크 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제 구글 설문지가 나오고 뒤에 이제 제 사례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좌이체로.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타림이나 크몽에 비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3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되고, 네. 그래서 전자책 유형 다루도록 해볼게요. 그다음에 크게 이제 두 가지, 기타까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특별한 경험 및 전문성. 보통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나 창업 관련한 게 많아요. 저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합격 비결. 이것도 다 클릭하면 다 링크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다 밑에 있는 예시. 그래서 전기공사 기사 단기 합격.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경험이죠. 그다음에 보험 초보자들을 위한 쉬운 보험 정리 노하우. 그래서 요새 보험사에서 이런 식으로 재무관리 강의나 전자책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이제 전문성. 그 다음에 뭐 재테크 관련해서 많아요. 코인,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0대 꿈 이룬 언니가 알려주는 외국 항공사 한 방에 가기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특별한 경험이죠. 이런 것도 잘 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전자책 판매를 어떤 거 하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생활 그 농구 교실 사업을 하시거든요. 되게 잘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생활체육 자격 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인가? 그거를 이제 취득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자책이 없더래요. 뭐 강의든 뭐 유튜브 영상이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이 다 선발돼 있다고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전자책을 써보자 해가지고 그분은 그거에 대한 전자책을 쓴 거예요. 뭐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다음에 복장은 어떻게 했고 어떤 걸 준비했고 교재는 어떤 걸 샀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유료 강의는 어떤 거를 들었고 이런 거를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한 경험 및 전문성.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나? 안 들어와 계시네. 한인성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개근상 받으실 분인데 그분이 이제 치위생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게 뭐 그런 치아 관리나 아니면 치아 보험 이런 거.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어 제가 좀 이렇게 튼 게 아이들을 위한 치아 관리법, 유아를 위한 치아 관리법.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치과에 오는 걸 되게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그 친구가 좀 편하게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써보셔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유형은 이제 특별한 경험 및 전문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큐레이션이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딱 이제 보면 밑에 두 개가 딱 그건데 그럼 투잡 100개를 전자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전자책인지 이건 전자책인 걸로 알고 있고 오른쪽 거는 사실 전자책은 아닌데 일단 주제만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자책 자기가 100권을 읽고 그의 공통된 내용만 요약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왼쪽은 투잡 엄청 많잖아요. 근데 투잡을 100개 되는 거를 한 권에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 같아도 이거 부자책 이거 100권 압축 요거는 이거 강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전자책이 있다면 저는 구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큐레이션형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게 다 산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자책을 또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 굳이 유료 사실 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색 잘 해보면 무료 자료들이나 무료 강의, 무료 콘텐츠, 유튜브 자료나 뭐 블로그, 칼럼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나 강의를 하는 거는 한 방에 끝내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이거 다음에 봐야지 하고 링크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기 해놓은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많이 하는데 다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시간 내서 뭐 책이면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딱 집중해서 딱 봐서 이 투잡 100개 딱 이제 다 캐치하고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는 좀 전문성이 없다. 좀 이러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클릭하면 다 들어가집니다.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어, 이게 너무 많은 주제의 전자책이 있는 경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큼 경쟁이 세고 기존에 하셨던 분이 더 후기도 많고 이럴 테니까. 근데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주제를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내가 쓰고 싶다. 이게 내가 가장 좀 자신 있고 잘 쓸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차별화를 꼭 네,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별화가 가격을 싸게 하든지 아니면 정보를 이렇게 쭉 서치하는데 서치하다 보면 이제 목차도 다 나와요. 왜냐면 크몽이랑 타링이 올릴 때 목차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 봤을 때 사람들이 안 다루는 내용 그 전체 뭐 주식 중에서도 예를 들면 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책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반대로 단타 치는 주제, 단타 치는 법 이런 식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관점을 다르게 하는 건데 예를 볼게요. 얘가 공대생도 한 권에 정리되는 기초경제 52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게 9권 팔렸어요.
보면. 근데 사실 기초 경제 관련된 책도 진짜 많아요. 음. 경제 뭐 상식, 뭐 경제 용어, 뭐 이런 책들도 정말 많은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관점을 틀었죠. 공대생도 한 권에 적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생 출신이다. 내가 이과 나왔다. 하는 분들은 다른 뭐 경제 관련된 책도 있겠지만 얘를 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관점. 아까도 이제 예시 드렸지만 뭐 치아 관련된 거, 치아 관리나 치아 보험된 관련된 전자책도 있어요. 근데 조금 트는 거죠. 네. 성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 치아 관리 이런 식으로 음,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유형 아니고 두 가지네. 두 가지고 세 번째는 주의사인 것 같고. 음. 다음으로는 전자책 작성 팁 말씀드릴게요. 작성 팁과 판매 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팁은 첫 번째는 데드라인을 정해라. 이게 사람 심리가 데드라인이 없으면 세워라 내어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 다 듣고 나서 계속 이제 미루는 거예요. 써야지, 써야지, 써야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모임이 있었어요. 실행 같이 하는 아침에 이제 미라클 모닝 같이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전자책을 그때 추석이 한 달 전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던 기간이었는데 추석 전에 전자책을 써서 타링에 판매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다음 정모에서 피자 10판을 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피자도 막 비싸더라고요. 10판 쏘겠다고 하니까 얼추 한 1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쓰게 돼요. 그러니까 팁은 데드라인을 정해라. 그래서 이제 8주로 저는 여기서 썼는데 사실 8주도 좀 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제 주제 선정하고 개요 짜는 거, 그다음에 4주는 작성하는 거, 2주는 이제 플랫폼에 이제 전문가 등록하고 올리고 판매 시작하는 거. 근데 4주 솔직히 진짜 마음 먹고 하면 4주도 돼요. 그래서 한 주, 2주, 한 주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준비만 사실 잘 어, 업로드 하기 전에 미리 그 가이드만 충분히 잘 한다면 사실 일주일도 안 걸릴 거거든요. 네, 바로 이제 한 2, 3일 정도 걸리면 바로 되니까. 꼭 데드라인을 좀 정해두셔라.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쓰면 또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소모임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 프로그램. 저는 워드로 썼는데 제가 한글로도 써봤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분량이 좀 이제 사실 분량이 한 페이지라도 많으면 좋잖아요.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워드로도 해보고 한글로도 이렇게 해봤는데 확실히 워드가 더 내용이 분량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음,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워드를 추천합니다. 근데 한글이 편하시면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한글이 아니라 한글 워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본인이 쓰시는 뭐 PPT로 쓰셔도 되고요. 네. 근데 저장만 이제 PDF로 하면 되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지만 개요를 아주 디테일하게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흐름이 자연스러워. 그다음에 일관되게 쓸 수 있고 본문 쓸 때 쉬워요. 그러니까 개요로 키워드라도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잘 알고 한 주제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특별한 경험에 관련된 유형으로 쓴다 그러면 키워드만 이제 딱딱딱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게 이미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개요를 좀 디테일하게 안 하면 조금 힘들어요. 본문 쓸 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요 쓰는 방법은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음. 제가 제가 사진 넣어놨는데 뭐 링크트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트리처럼 이렇게 도식화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워드가 간편해서 처음에는 워드로 했다가 어 이렇게 했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링크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전자책이기 때문에 PDF 파일에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꼭 넣어라. 되게 좋아하세요. 반응이 좋아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걱정. 걱정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불법 복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워터마크를 넣거나 저는 전자책에 비밀번호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이제 자동 메시지나 아니면 따로 메시지 보내서 이제 확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겁주기. 아까 이제 크몽 보여드리면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저작권에 이 책의 저작권은 뭐 누구한테 있으면 무단 복제 뭐 공유했을 때는 뭐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도 이제 넣어주면 좋습니다. 겁주기죠. 그다음 블랙 컨슈머.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블랙 컨슈머는 구매했다가 보고 이제 환불해 주세요 하시는 분 없었어요. 일단 크몽 자체는 그게 안 되기도 안 되지만 타링도 없었어요. 네. 그거는 조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매할 때 거기다가 이제 적어두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저처럼 뭐 카페나 뭐 블로그에 판매할 때 환불 안 된다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작권은 이게 되게 예민한데 허락을 받지 않은 사진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구글 이미지나 뭐 픽사베이나 이런 데서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기도 하는데 그 무료 이미지도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잘 보셔라.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법적인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새 이제 점점 저작권 관련된 것들이 좀 디테일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저는 이제 파티룸 관련된 거니까 다른 파티룸 사진이 들어 있거든요. 그때 동의를 다 구했어요. 사진을 쓰고 싶은데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받기도 했었고 아니면 그 대표님이 써도 되니까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거 캡처해서 써라. 그래서 캡처해서 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피드백. 이게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지금 다 전문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썼는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첫 번째 내용의 흐름. 갑자기 이런 내용이 왜 나와? 저는 알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썼는지 알죠. 근데 처음 이 책을 보는 사람들,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내용이 왜 나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진짜 내가 잘 썼구나. 진짜 이런 생각했어. 제가 몇 권 사봤는데 어떤 거는 도대체 이게 갑자기 왜 나왔어? 그리고 이게 이쪽에 있으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이게 앞쪽에 돼 있지? 그 앞에 막 펴고 앞에 좀 프린트해서 봤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실수인데 내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문 용어나 줄임말들이 있어요. 음. 그런 거는 이제 나는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 정도는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거를 다 풀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을 되게 난해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쉬워요. 고칠 수 있는 방법. 짧게 쓰면 돼요. 문장을. 뭐뭐 했다.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짧게.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막 두루뭉실하게 쓰시고 장황하게 쓰시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독자는 구매자는 이 내 책의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책을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 쉽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좀 예시를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도 저도 이제 다행히 제 주위에 이제 독립 출판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보내주고 좀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요를 짠 건데 이건 사실 전자책 개요는 아니고 오늘 이 강의의 개요를 짠 거예요. 이렇게 개요를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면은 저도 이거 사실 PPT는 오늘 오전에 다 만들었거든요. 어제랑 오늘 이틀 동안만 만들었고 그 전에는 어떤 주제로 쓸지 일단 정해서 안내드렸고 그 안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걸 다룰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고민하고 이제 하는 시간을 좀 쓰고 요게 이제 디테일하게 돼 있으니까 만드는 거는 좀 금방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링크 말씀드렸던 게 요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 전자책에 있는 건데 요거 이제 클릭하면 이제 다 해당 이제 링크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개정판에서는 이제 수정이 될 건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링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쓴 칼럼, 그 주제에 관련된 칼럼들도 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겁주기.
요거 이제 타링에 있던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크몽은 더 내용이 많고 또 법적 근거 뭐 몇 항 몇 조 이렇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쓸 때만 해도 크몽에서는 없었는데 저도 이제 개정판 하면은 이 탈인 거 말고 크몽 걸로 쓰려고 해요. 더 막 내용도 길고 몇 항 뭐 몇 조 이렇게까지 디테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워터마크가 있죠. 본 자료의 저작권은 홍사연에게 있습니다. 부전수정 배포를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캡처할 때 잘 못하겠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판매하면서 한 분이 있었어요. 이거 워터마크 지금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워터마크 때문에 너무 이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지운 걸로 해서 다시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음, 좀 그랬어요.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블랙 컨슈머 양아치들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판매 팁이에요. 판매 그다음에 판매 팁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썸네일 어그로. 네. 어그로를 끌어야죠.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굴 넣기, 그다음에 숫자, 노하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예시 자료를. 네. 요게 이제 크몽에서 전자책 카테고리에 있어서 인기 순으로 이제 상위 그건데 여기 보시면은 얼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왜 사람 심리가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면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식당도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족 사진 붙어 있거나 그 사장님 얼굴이 있는 사진 붙어 있는 집이 맛집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얼굴이 들어가면 좀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얼굴 넣은 썸네일들이 꽤 있어요. 특히 그 전문성 관련된 것들을 한해서 들어가 있고 만약에 내 얼굴을 넣기 싫다 하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카카오뷰 하루 30분 이렇게처럼 자기 이제 뭐 캐릭터도 무료로 만들어 주는 데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이제 자기만의 캐릭터를 넣어서 제작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로 자극한. 요건 이제 투잡 재테크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사실 개정판이거든요. 두 번째 판인데 첫 번째 판은 그거였어요. 하루 뭐 한 달에 월 수익 얼마 버는 파티룸 창업 이런 식으로. 사실 타링에 보니까 그렇게 쓰라고 또 가이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볼게요. 여기 이제 전자책 요것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썸네일을 만들 때 좌측 상단에 이렇게 전자책 이렇게 배너가 붙기 때문에 내용을 쓸 때 어떻게 써야겠어요? 이 3천만 원을 우측에다 써야겠죠. 저쪽에다 쓰면 이렇게 가려지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자기 사진은 아니지만 캐릭터를 자기를 넣었죠. 애드센스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던 치트키. 음. 그다음에 여기 집콕 투자 55가지 숫자. 그다음에 여기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썸네일은 안 넣었지만 밑에 제목 보면은 연 4,300만 원 이름 비법 알려드립니다 나와 있죠. 근데 저 같으면 이 4,300만 원을 썸네일에 넣겠어요. 저 같으면 어차피 이게 제목 쓸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월 매출 2배. 여기 보면 또 월 1,000만 원 만들어준 글쓰기 테크트리. 그 밑에는 또 월 매출 2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글쓰기 수익화 1급 비밀문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 그런 카테고리에서는 뭐 월 뭐 1시간이라고 뭐 50만 원 순수익 얻기 아니면은 뭐 200만 원으로 파트룸 창업하기. 살짝 이런 식으로 금액을 그다음에 뭐 하루 1시간으로 뭐, 뭐, 뭐 50만 원 버는 자동화 수익 이루기. 살짝 이런 식의 그런 썸네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뭐뭐뭐의 뭐 비법, 뭐 바이브, 뭐 시크릿 노트 이런 나의 이제 특별한 노하우다. 이건 특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어필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책 바이블 많이 써요. 전자책 바이블, 비법 뭐 이런 워딩들, 시크릿 노트, 노하우, 핵심 비밀, 비법 이런 글, 이런 내용.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 설명 이제 전자책 설명란이 너무 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안 보거든요. 스트롤을 그냥 내려요. 무지성으로. 다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책인지,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책인지, 아니면 혹은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인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고 간단하게 딱 핵심만 좀 써야 된다. 음.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전자책은 막 종이책처럼 뭐 몇백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딱 진짜 핵심만. 그다음에 바로 뭔가 진짜 뭐 작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거를 딱 뭔가를 줘야 돼. 너무 막, 뭐, 서론, 본론, 결론까지 있을 필요 없어요. 딱 본론만 얘기하면. 목차도 명확하게. 목차도 제 거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이거 딱 요약인데, 딱 진짜 여기 제 거 보세요. 그다음에 파티룸의 창업을 결심하고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파티룸을 왜 해야 되는지, 장점이 단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다른 이제 파티룸 전자책이나 강의에. 근데 나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 나는 바로 어떤 파티룸을 어떤 전략으로 창업하고 운영하는가에서만 다루겠다. 그리고 이제 창업 운영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과 이에 대처법, 모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를 담았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또 명확하게. 딱. 근데 너무 많이 막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만 좋은 줄 알고. 근데 다 적절한 내용이 많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금상첨화겠지만 막 반복하는 내용,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딱 깔끔하게. 그다음에 목차도 딱 보시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제 거거든요. 고객 세무나 소형, 중형, 대형. 고객을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분석한 내용이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스왑 분석은 스왑이라는 분석 방법으로 부동산 유형별로 다뤘겠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너무 명확하잖아요. 두 번째는 상여별 대처법, 진상 손님에 대한 얘기, 중복 예약에 대한 얘기 딱 명확하게. 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에어비앤비든 스마트 스토어든 파티룸이든 모든 사업에 이제 좀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초반에 후기 작업하는 거, 그다음 후기 이벤트 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 20자 이상 남겨주신 분들에게 무료 자료 및 이메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 자료는 어떤 거 드리는지. 그 다음에 이메일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최대 5개 질문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많이들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벤트를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괜찮은 걸 줘야 돼요. 음. 바로 즉각 아예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특별한 경험 전문성이니까 이런 거를 줄 수 있는데 나는 진짜 좀 큐레이션형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딱 직관적으로 바로 주고 바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요새 다이소도 기프티콘 나왔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기프티콘 바로 줄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뭐 캐시백을 해주시던지 3,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음 뭐 실수하시는 게 저도 했지만 막 그런 거 있어요. 다음에 전자책 내면 할인해 주. 뭐 이런 거는 안 먹혀요. 다음에 전자책을 뭐 내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또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고 그 전자책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할 때는 정말 끊을 만한 뭔가 당근을 줘야 돼요. 괜히 이제 어줍잖은 거 준다고 하면 뭐 애게 이거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실 때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판매 사례 및 수익 공개를 할 건데 사실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 실제 판매 사례 및 수익 공개가. 그래서 그냥 쭉 하고 이제 Q&A 그냥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게요. 쉬는 시간 안 가져도 되죠? 네. 음, 네.
네, 채팅창에 누가 써주셨네. 네, 됩니다. 가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네. 어, 그래서 저는 현재 타링, 크몽 왼쪽부터 타링, 크몽 이제 자체 플랫폼 카페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음. 요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요게 왼쪽에 이제 타링인데 딱 구매가 되면 안내가 떠요. 이렇게 알림이 와요. 그래서 튜터 피드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튜터님 수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승인 완료되고 원래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승인을 눌러줬어요. 승인을 눌러줘야 이제 제가 설정한 자동 메시지가 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여기 전자책을 다운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걸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구매만 하면 바로 돼요. 그리고 바로 구매된 시점으로 바로 정산 신청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해요. 또 까먹었을까 봐 바로 이거 보고 나면 보고 바로 신청을 하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타링을 이제 어플이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 아니면 아이폰을 쓰신 분들 그 아이폰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자동 메시지가 안 간 분들이 있어요. 타링 이제 어플이 최신 버전이 아니어가지고. 혹은 그분은 한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가 아이폰을 쓰는데 다운받아서 이거 PDF를 이제 여니까 안 열린다. 그래서 혹시 이메일로 다시 보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상황이면 먼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동 메시지 간 거거든요. 전자책 구매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작권 관련된 거 한번 겁주고, 그다음에 전자책 다운 방법 알려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 자료 이벤트 후기 남겨주면 이런 자료 드려요. 이렇게 해서 자동 메시지 설정해놨는데 따로 저도 이거 복사해서 메모장에 놔뒀다가 혹시라도 자동 메시지 안 갔다. 그러면 실시간 톡이 와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 거죠. 아, 그러면 바로 메시지로 보내요. 메시지로 타링 메시지로 보내든 타링 메시지로 문의가 오면 그걸로 보내고요. 전화가 오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가끔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카톡으로 오면 또 그것도 그냥 복붙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크몽입니다. 크몽도 이렇게 알림이 와요. 판매가 되면. 음. 지금 처음에 11월 3일 날에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작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작업을 해줄 게 없어요, 전자책. 그러니까 바로 가거든요. 네, 바로 가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크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확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얘는 구매 확정을 지금 안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만약 구매를 하면 이제 우측 이렇게 접수되었습니다 하고 요거를 제가 이제 터치하거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결제 날짜 언제, 주문번호 언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크몽에서는 전자책을 구매와 동시에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크몽 같은 경우에는 요 자동 발송 메시지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밀번호는 어떻게 보내주면 되냐? 비밀번호를 PDF로만 보내주지 말고 여기 이제 전자책을 업로드할 때 전자책이랑 그 비밀번호랑 이제 똑같이 여기 타링의 내용 같이 뭐 감사합니다. 근데 저작권 안내하고 뭐 비밀번호 안내하고 무료 자료 이 내용을 뭐 메모장이든 워드로 내용 작성한 다음에 그 파일이랑 전자책이랑 같이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알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운받고 그거를 이제 압축을 풀고 들어가면은 거기 문서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하면서 이제 그런 무료 이벤트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저작권 관련된 내용도 다시 숙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자동화 수익이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자체 카페에서 블로그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링크를 누르면 구글 이제 설문지가 나와. 네. 그 설문지가 나오고 어, 이제 자체 플랫폼을 저처럼 이렇게 할 때 주의점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입금은 했는데 이게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넣은 거죠. 구매 신청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입금만 완료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전자책을 전달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입금 후 3일 안에 전자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꼭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저작권으로 겁주기 하고 가격이랑 이제 문의 나와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 적는 게 돼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입금 안내 이렇게 돼 있고 계좌랑 비용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구매 신청서 제대로 이제 제출해라 이런 내용과 아래 제출 버튼을 꼭 눌러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작성하면 알림은 안 와요. 구글 같은 경우. 뭐 이메일 알람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카카오뱅크에서 입금 받으면 알람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체크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35,000원 들어왔다. 아, 그럼 전자책 들어왔구나 하고 신청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름이랑 연락처랑 이제 이메일 확인해서 이메일로 사실 보내는 내용도 메모장에 있어요. 그거 복붙해서 이름만 바꿔서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홍두깨면 홍두깨. 그래서 뭐 홍길동님 뭐 구매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약 15만 원 월에 순수익을 얻고 있어요. 사실 비용은 없어요. 그 수수료 빼면. 근데 여기 보면은 후기 작업, 예, 후기 작업하거나 아니면 크몽 광고 해가지고. 아, 근데 좀 크면 광고는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파티룸 창업이니까 2021년에는 이렇게 사실 잘 판매가 되진 않았어요. 이만큼. 뭐 한두 건 정도 팔렸나. 근데 이제 2022년 되고 작년 이제 21년도 말부터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가고 보니까 파티룸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4월에 이제 제가 그 타링에서 그게 됐어요. 뭐 이벤트가 돼가지고 그 처음에 딱 타링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뭐 투잡, 뭐 베스트, 뭐 기억은 안 나는데 투잡 뭐 전자책 해가지고 딱 거기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팔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물이 들어왔나 보다. 이때 노져야겠다 하고 광고를 때렸는데 효과가 없었다. 타링에서만 제가 그런 이벤트나 뭐 그런 것들 프로모션 이벤트에 제가 선정돼가지고 타링에서 진짜 많이 팔렸고 그래서 크몽도 이제 물이 들어왔나 하고 크몽도 광고하자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크몽 광고를 또 한 번 해. 이때도 이제 다시 한번 물이 들어왔나? 다시 또 저어야 되나? 하고 또 광고했는데 사실 그 다음 달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거래는 이제 카페에서 팔면 35,000원에 팔았다. 음. 그래서 이제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타링이랑 크몽에서만 팔다가 아마 9월 달인가 10월 달부터 이제 카페에다 업로드 해가지고 직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11월 판매된 거까지 최신이거든요. 오늘까지 팔린 거. 그래서 합계하면 이제 180만 원 번 건데 그래서 월 평균 하면은 뭐 16만 원, 뭐 비용 빼면은 이제 월에 한 15만 원씩 번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15만 원이라는 게 금액으로만 보면 그렇게 뭐 크다면 크고 뭐 작으면 작은 금액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달에 한 시간도 안 썼을 거예요. 저는 전자책 업무. 음. 그래서 13만 원 주고 이제 강의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 13만 원을 지금 뭐 뽑았죠. 월에 15만 원씩 벌어 평균 대비. 음. 그래서 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신청서 봤을 때 다양하게 뭐 써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안 팔린다.
저도 처음에는 안 팔렸어요. 1판이 진짜 안 팔렸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코로나 때 한참일 때 쓴 것도 있었지만 안 팔리니까 제가 개정판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 또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0과 1은 달라요. 그래도 1탄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더 추가하고 보완해서 이제 지금 2탄을 쓸 수 있었고 월에 15만 원씩 벌 수 있었는데 아예 1탄이 아예 없었더라면 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 자체를 좀 쓰기 어렵지 않았을까? 아니면 썼어도 되게 오래 걸리거나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크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돈도 돈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산발적인 지식 아니면은 조금 그런 지식 조금 이제 겉핥기로 알고 있던 것들이 쓰다 보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되고 어, 재정립도 되고 재정리도 되고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음, 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채팅으로 자유롭게 Q&A 해주시면 그거 답변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거, 큰 거 뭐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 채팅으로 해주시면 제가 보고 제 경험 안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채팅 왔네요. 사업자 등록? 아니요,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이제 파티룸 강의도 하니까 했지만 그 전문가 등록할 때 물론 이제 그 전문가나 튜터로 할 때 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전문가다. 그냥 내가 전문가 되고 싶어서 전문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인증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뭐 그 관련된 뭐 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면 뭐 재직증명서나 뭐 명함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관련된 뭐 활동을 했다 한 이력, 뭐 사진, 뭐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 3.3%대 주거든요, 어차피. 음.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세금 계산서는 끊어줘요. 하지만 전자책만 판매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은 필요 없다. 특히나 그냥 대표님 그냥 개인 SNS에다 한다라고 하면 더 필요 없겠죠. 근데 사실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가 포지셔닝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중요하기도 하겠죠. 정지현 대표님. 이거는 그냥 공동비용, 저자 비용 정산. 저 원고료를 드렸어요. 네. 이게 뭐 솔직하게 뭐 얼마에 파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책 더 고가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 팔면 39,000원째 팔면 한 달에 15만 원 버는데 수익이 그때는 뭐 더 이제 얼마 벌지 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를 매달 해서 정산해서 뭐 순수익의 몇 프로씩 이건 너무 복잡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대표님들도 제가 전자책을 쓰려고 하는데 1탄은 제 얘기만 썼는데 2탄은 대표님들 경험까지 한번 같이 통합해서 쓰고 싶다. 근데 당연히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서로 너무 불편하고 소액을 막 주고 해야 되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원고료를 드리겠다. 그리고 남은 수익은 제가 다 갖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재현 대표님 만약에 따로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랑 그런 식으로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팔리면 뭐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막 정산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그냥 원고료를 얼마 기억이 안 나요. 5만 원인가 10만 원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분들이 신기했어요. 해했어요. 전자책이라는 게 있나요? 오 신기하네. 뭐 저야 뭐 좋죠 하고 만든 다음에 다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탈인 크봉 수수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수료는 탈인이 더 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39,000원에 똑같이 파는데 탈인은 실제로 들어오는 게 28,000원이고 크몽은 31,000원입니다. 3,000원 차이. 근데 수수료가 아니라 수요죠. 저는 탈인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7대 3 정도? 음.
근데 뭐 둘 중에 하나 고를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두 개 다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쓸 거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크몽이 더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몽이 더 잘 팔리고 또 크몽이 수수료가 저렴해서 수익이 높으니까 타링은 내리고 크몽에서만 판다. 혹은 크몽이랑 이제 자체 블로그로만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표님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인지도로 보면 타링이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몽은 요새 이제 TV 광고도 많이 좀 때리고 전자책 친화 정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분량도 좀 적고 그래서 진입장벽은 크몽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음. 9개는 후기 개수에 이상부터 1번 답변 드리면 가로 안에 있는 후기 개수의 숫자. 음. 저는 후기가 한 21개 정도 되더라고요. 음. 상위 노출 기준. 이 알고리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크몬 같은 경우 이제 노출할 때 그 기준이 인기순, 평점순, 추천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평점이나 뭐 추천수는 뭐 명확하잖아요. 추천수가 많거나 평균 평점이 높으면. 근데 인기수는 음, 좋아요랑 아마 판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후기 작업이나 뭐 좋아요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돼. 타링은 그 상위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크몽은 제가 그 준비하면서 해봤거든요. 인기순, 추천순, 평점순이었어요. 판매순은 없었어요. 네이버나 뭐 쿠팡 이런 데는 판매순도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제 가격 저렴한 순. 근데 그건 없었어요. 인기순, 평점순, 추천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파티룸 강의 때보다 네, 질문이 많이 나와서 좋네요. 네. 추가로 일단은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셨겠지만 파티룸 강의를 하면서 그 새롭게 최신화된 내용을 지금 전자책에 더 추가를 해서 개정판을 지금 만들려고 있고 다른 주제로는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파티룸 창업 관련돼서 개정판은 11월 안에 내는 게 목표. 네, 김지현 대표님. 네, 팔고 있는 전자책이 한 권이. 처음에 썼던 거는 이제 개정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거 하나예요. 근데 뭐 주제나 양으로 승부. 사실 질과 양을 모두 하면 좋겠지만, 음, 이게 양으로 승부하냐, 질로 승부하냐, 음, 만약에 특별한 경험이나 아까 그 유형 중에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하려면 무조건 질로 가요. 왜냐하면 사실 전자책에 있는 내용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파티룸도. 너무 무료 자료들도 너무 많아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근데 저 피드백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너무 낮으면 아까 그 정보의 최신성 있죠. 그냥 굳이 구매한 사람이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었던 전자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양은 아까처럼 그 큐레이션은 양으로 승부해야겠죠.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들어 뭐 부자 관련된 책 100권 압축한 그게 아니라 부자책 200권 이런 식으로 양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성은 무조건 질이 높아야 돼.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수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거 70 몇 페이지인가 그럴 텐데.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유해서. 네. 72페이지 맞나요? 정지현 대표님? 제 거 잔저책 구매하셨나요?
제 거를 지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죠? 페이지로 보면 76페이지네요. 72페이지는 내용만. 음, 내용만 72페이지고 목차랑 이런 것까지 하면 76페이지 돼 있고 고객사 해보다 돼 있고 아까처럼 그 링크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바로 될 수 있게 음, 그렇게 있습니다. 이성빈 대표님 답변이 좀 되셨나요? 별도로 사실 그 제가 봤는데 일단 픽사베이나 그런 비슷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할 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건 그런 사진을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검색을 할 때 뭐 크기나 아니면 확장자 명 맞나요? 확장자 명이나 아니면 뭐 저작권 되는 게 체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운 받을 때 그 사진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늘리면은 이제 밑에 뭐 이렇게 뜨거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이런 사진을 쓴 적이 없고 다 제가 찍은 사진 혹은 다른 파티룸 사진을 허락 받고 쓴 사진들이어가지고 구글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게 있는지. 음. 제일 좀 안전한 거는 픽사베이나 그 비슷한 사이트들에서 그렇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만 이렇게 체크해서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진들만 쓰시는 거예요. 전자책 소모임은 일단 12월에는 못할 것 같고요. 1월에 할 건데 진짜로 한 8주 안에 8주 긴 것 같고 한 6주, 6주 뭐 8주 이렇게 해서 딱 그분들만 모아서 진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월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줌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뭐 주제를 정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지성이 있어요. 또 얘기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드릴 수도 있고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만들었다 하면은 각자 좀 돌려보아서 좀 내용 피드백도 좀 주고 그다음에 등록하면은 좋아요랑 뭐 후기 작업도 좀 도와주고 사실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정은 1월 할 거고 12월에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 파티룸 때는 뭐 하나도 안 나오고 좀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또 질문이 또 많으니까 되게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추가 질문 좀 다 하셨으면 제가 제 거 타링 들어간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줌은 제가 처음에 줌 할 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링크로 이렇게 공유하게 했는데 줌을 하는 순간 인터넷이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 했을 때 되게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수강하신 분들한테 막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캡처해가지고 오늘 이 PPT처럼 다 해서 넣고 있는데 화면을 두 개로 좀 요거 하나는 모바일로 들어있고 하나는 PC로 들어있는데 가끔 화면 전환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화면이 지금 어떤 화면이 여러분들한테 보이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걸 안 해놨을 때는 화면 전환이 안 되는데 제가 막 떠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막 하신 분이 채팅이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너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탈인인데 여기 보면은 21개 이렇게 댓글 달고 저도 이제 얼굴이 이렇게 빡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실제 제 파티룸 내부 사진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은 식으로 제목 들어가고 목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살짝 맛배기로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블러 처리를 못하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스왓 분석에 대한 얘기. 스왓 분석은 이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저는 전공을 경영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왓 분석이 뭔지 알거든요. 네. 근데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왓 분석이 뭔지 여기서 풀어준 거예요. 경영학에서 이제 특정 뭐 기업이나 사업을 분석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바이브라는 방법이 스왓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거 준다. 네. 그리고 추가 자료 뭐 이런 거 준다. 라고 음, 이렇게 제목에는 아마 내용만 여기 가이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페이지 수는 내용만 했을 때 그 페이지 수를 누라고. 그때 당시 그랬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나오고. 사실 그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연역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성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아, 이거 수정해야겠네. 이제. 창업 트레이닝 툴인. 네. 요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인가요? 딱 전략 세울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아, 그리고 또 하나, 요런 거 넣어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창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자주 하는 질문들이랑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이제 이것도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넣으면 좀 좋다. 네, 그래서 넣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첨삭도 해줬어요. 담당자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영상 찍은 것도 있고.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고. 제가 그 뭐야 이렇게 떠요. 신청서 승인 아니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승인하기가 있었었어요. 실시간 톡자리. 그래서 그걸 눌러줘야 이제 자동 메시지랑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예 그 뭐야 그걸 보여드릴게요. 등록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수업 수정하기. 음. 처음에는 이제 tutor 소개 요거는 띄워 넣을게요. 소개 이렇게 전자책 이렇게 체크하고 카테고리 선택하고 다운로드 제공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다운로드도 안 됐었어요. 제가 파일을 보내줬었어요. 타링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다운로드 제공용이 나왔고 지금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타링 사이트 통해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직접 전달은 오면은 이제 신청하면 그 신청자의 뭐 이메일이나 연락처 보고 카톡이나 이런 거 내가 보내주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이게 튜터로 이제 타링에 이제 등록한 다음에 그 클래스 만들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거를 좀 참고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팁도 나와 있고 아까 이 클래스 커버 가이드 보면은 이제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얼굴을 누면 좀 신뢰도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나와 있고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그리고 커버 이미지도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팁이 이렇게 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좀 잘 보시고 해야지 자꾸 발견하면 나중에는 좀 기분이 나빠요. 어? 이거 왜 선택이 안 돼 있지? 어이씨. 네, 선택했네요. 네,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커버 이미지가 적용된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아, 이걸 선택 안 해가지고 광고 안 됐나 보다. 노출이. 네. 네, 이성빈 대표님 질문 주셨는데요.
타링이나 크몽의 파트너 경쟁사 전자책이 제 거 말고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1번이 타링이랑 크몽의 파티룸 창업 운영 관련된 거 전자책 쓴 사람 제가 1번입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강의는 제가 2번이거든요. 파티룸 강의는 타링에서 제가 두 번째로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전자책은 1번으로 쓴다. 해가지고 내가 유튜브도 1등이 아니고 강의도 1등은 아니지만 전자책은 내가 1등으로 쓰겠다 해서 제가 타링에선 전자책 1등으로 썼어요. 1번으로. 크몽도 그럴 거예요. 잘 모르겠네. 네. 많아요. 요새 많이 생겼어요. 파티룸 치면. 저보다 싼 것도 많아요. 제 1번으로 낼 수 있는 게 좋죠. 근데 쉽진 않죠. 근데 1번으로 썼기 때문에 저도 2년 동안 잘 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만 원짜리도 있고요.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페이지 수가 뭐 저랑 비슷한데 만 원짜리도 있고, 저보다 적은데도 비싼 것도 있고, 훨씬 많고 비싼 것도 있고, 훨씬 분량이 많은데 저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거 보고, 저는 근데 자신이 있는 거는 이 저도 이제 많이 생겼네. 얘는 무슨 내용을 썼나 봤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 창업 비슷한 내용이 많았고 저처럼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네 가지 유형으로 쪼개서 분석하거나 이런 사람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다음이 안 되지? 임시 최종 글씨. 네. 다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상세 설명도 네. 여기 전자책 뭐야?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한 전체 페이지 수. 바뀌었나 보네. 바꿔야지. 76페이지. 네, 보면은 여기도 다 있어요. 소개 가이드 눌러가면 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등록 가이드도 다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PDF 파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타링은 이래요. 근데 크몽은 뭐 아까 얘기한 뭐 구글 독스로도 막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심사는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구매 후 90일간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되게 친절하게.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인 수강을 작성해 주세요. 네, 신뢰도, 재능과 관련된 이 전자책 뭐 강의에 대한 그런 경력이나 경험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질문 뭐 하나 주셨던 것 같은데요. 압축 파일로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그 비밀번호 있잖아요. 타링은 자동 메시지를 제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문서의 비밀번호를 해서 보내면 되는데 크몽은 자동 메시지가 제가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따로 뭐 메모장이든 뭐에 비밀번호를 넣은 파일과 그 문서 파일과 전자책 PDF 파일을 같이 압축으로 묶어서 알집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도 크몽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크몽에서. 음. 근데 지금 이거는 보시는 화면은 타링. 타링은 PDF만. 보시면 PDF 파일로 만든. 그 다음에 이제 용량도 300 이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 30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 여기 넣을 때도 너무 고화질로 하면은 이제 용량이 올라가니까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캐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최종물 저장해서 용량을 봤는데 300 이상이다. 그럼 뭐지? 하면 분명히 사진 때문에 가능성이 크거든요. 문서 파일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진 때문에 이제 용량이 올라가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진을 조금 화질을 조금씩 줄이셔야겠죠. 음. 기본은 자동 메시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좀 말이 빨랐네. 네. 네. 이걸 들어가 보면 이쪽도 공지 있죠. 이게 자동 메시지로 가요. 음. 아, 요거 말고 지금 잠시 아까 PPT에 있어요. 잠시 PPT로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타링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어플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어플로 보시면 지금 승인 완료됐잖아요. 수강생 메시지 튜터님 잘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하고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전자책 비밀번호 나와 있죠. 이 자동 메시지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구매하면 제가 안 보내도. 그렇기 때문에 타링은 비밀번호를 자동 메시지로 해서 보내는 거고, 근데 크몽은 자동 메시지는 되지만 내가 수정할 수 없으니 비밀번호를 따로 문서로 저장한 다음에 PDF 전자책과 같이 압축해서 알집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구매했다고 하면 알림 뜨니까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메시지로 보내고 비밀 그 타링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를 그냥 복붙해가지고 메모장에 해놨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뭐 딱히 근데 이 알집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답변 되셨나요? 네, 어우 시간이 지금 음, 지금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아홉 저가 이제 2명 차지하니까 저 빼고 총 8분이 네, 들어오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받고요. 오늘 요 전자책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 전자책 강의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중지하고 자료 공유 관련돼서